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맡고 있는 학생복지차장 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신입생 여러분께 입학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식순에 따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교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타깝게도 입학식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전체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 일정은 신입생 수강 신청 안내를 시작으로 행정부서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소개를 끝으로 일정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입학생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설렘과 기대감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모두가 광운대학교에서 인생의 목표와 꿈을 실현시키는 주인공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업무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생복지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복지처는 각종 학생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교내외 장학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입하게 될 동아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생복지팀과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재개발원 내에는 경력개발팀과 현장실습지원팀 그리고 KWIPP 공동훈련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복지처는 여러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국내 교내 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학생상담센터와 체육구매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의 학생과 관련된 주요 기관에 대한 업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지원팀 권지숙 팀장님께서 학생들의 학사 관리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입생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전체적인 학사 안내를 진행할 텐데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안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작년 우리 선배님들도 그랬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직접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사 안내를 사전에 미리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학사 안내가 궁금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하면 지금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수강 신청 그리고 수업 운영의 방법, 휴학, 복학, 전과 등등의 것들이 모두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안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학과에 행정 업무를 보는 학과 담당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에게 많은 거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학습에 관한 거는 지도 교수님과 의논하시면 충분히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에 많이 질문하시고 많이 물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학사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학생들 학번을 부여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대학의 학번은 졸업할 때까지 고유번호입니다. 우리가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하는 주민번호처럼 광운대 학생으로서 갖는 고유번호고요. 학번은 10개 자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에 4자리는 우리 학생들이 입학한 연도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모두 공통적으로 2021번 2021학번 자리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속한 단과대학, 대학 소속의 번호입니다.
그 다음 두 자리는 우리 학생들의 학과나 학부를 뜻하는 번호고 있고요. 나머지 세 자리가 이제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처럼 전자공학과 홍길동 학생은 2021 그리고 7번 06 그 다음에 001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자리의 학번은 우리 학생들이 다음 주 월요일 2월 22일 오후 2시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의 학번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 학번을 가지고 4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학사 일정을 할 때 이름보다도 더 많이 고유 번호로 제시해야 되는 학번입니다. 그래서 이 학번은 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2시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시고요. 학번을 아셨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학교 인트라넷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에 보통 학번이 고유 아이디로 치고 들어가고요. 비밀번호는 학생들이 처음에 비밀번호를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학번,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를 넣었을 때 임시 학번을 받으시게 되고요. 비밀번호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 임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이제 그 비밀번호를 우리 학생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번과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이제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많은 것들을 클래스를 통해서 행정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생증 발급도 지금 곧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되는지 공지사항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학생들이 학번을 알았을 때 학생증 발급이 가능하고요. 학생증 발급은 역시 인터넷 공지사항을 살펴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하나은행 금융카드와 연결된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OT 학기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비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OT 학기제는 각 학과에서 진행되는 정확히 전공 미리 보기라는 교과목으로 각 학과에서 신입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강해서 2주 그리고 최대한 늦췄을 경우에는 4주 안에 15시간의 학과의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1학점을 부여하는 교과목화해서 입학해서 처음 들어가는 전공 미리 보기라는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강 신청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소속 학과 및 본인 분반에 전공 미리 보기라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셔서 그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15시간 이수하시면 1학점으로 패스, 넘패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4년간의 나의 학과 그리고 학교 생활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이 OT 학기제 전공 미리 보기를 수강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 포기 기간에 수강 포기를 하시면 사실은 이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포기를 하시면 되는데 수강 신청을 하시고 수강 포기 없이 그냥 15시간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적이 NP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고 잘 참여를 하시되 부득이하게 그 15시간을 참여 못하실 때는 반드시 수강 포기 기간에 수강 포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학해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한 학기 동안 첫 학기 동안 내가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야 되는 수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살짝 뒤로 넘겼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전면 대면 수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는 2021학년도 수업 운영 원칙을 정했고요. 그거를 학생들에게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수강 신청하고 교과목 배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때는 1교시 50분 수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대학은 그 교시당 75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75분제 수업인데요. 1학점 수업을 50분 수업으로 하고 통상 3학점 수업이 많습니다. 그럼 3학점 수업이라고 했을 때 150분 수업인데요. 대학에서는 150분간 수업을 연강을 하지 않습니다. 150분 3학점짜리 수업을 75분제 수업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일주일에 2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처럼 대학 영어라는 3학점짜리 수업을 보면은요. 3학점이니까 150분 수업이 되겠죠. 1학점당 50분씩 수업을 계산했을 때. 하지만 150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강을 하지 않고 주 2회, 여기서는 화요일 1교시, 목요일 2교시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1학기에 영어회화를 내가 신청했을 때 화요일 1교시, 목요일 2교시, 주 2회 수업인데요. 주 2회 수업 중에서 한 번은 비대면, 한 번은 대면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수업들이 대부분 3학점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75분제 수업으로 블록제 주 2회를 할 때 일주일에 화요일 1교시, 목요일 2교시라고 할 때 교수님에 따라서 화요일 1교시를 비대면 수업을 하시고 목요일 2교시를 대면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 수강 신청 자료집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이 화요일 1교시, 목요일 2교시인데 어느 때 대면 수업을 하는지는 시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1교시라고 되어 있고 강의실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화요일 1교시는 비대면 수업인 거고요. 목요일 2교시에 한울간 102호라고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으면 목요일 2교시 즉 10시 30분에 저는 한울간, 우리 학생은 한울간 102호에 가서 강의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렇듯 2021학년도 1학기에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을 하되 한 개 교과목에 대해서 주 2회 수업을 원칙으로 할 때 한 회는 비대면, 한 회는 대면으로 된다는 것을 그 원칙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각 교과목마다 사실은 두 번 수업 중에서 어느 것을 대면으로 하고 어느 것을 비대면으로 하는지는 그 학과에서 교과목 시간표를 작성할 때 모두 취합을 해서 수강 신청 자료집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 큰 원칙을 말씀드린 건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바로 수업을 들으면서부터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잘 인지하시고 그 각 교과목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료집에서 잘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하는 당일에 학생들 학습 계획에 세워서 수강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모두 올라와져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강 신청 일정과 각 교과목별로 시간표가 올라와져 있으니까 학생들 그 학번 부여 전이라도 어떤 교과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우리 대학에서는 가장 적게는 12학점, 가장 최대로는 19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는 조금 듣겠다, 학점을 조금 듣겠다, 9학점 듣겠다, 네,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니멈 12학점은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앞서 설명드린 OT학기제 1학점은 이 최저 12학점, 최대 19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학기 들어와서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겠다 했을 때 최대 19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시고요. OT학기제는 추가로 1학점 더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3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분 수업을 75분제 수업으로 블록제로 나눠서 함을 나타내주는 화면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과목이 교양 교과목과 크게는 전공 교과목으로 나눠지고요. 그 교과목에서도 필수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4년 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거를 필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교양 필수는 교필, 그리고 기초 교양 필수는 기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선택 교과목은요, 그야말로 선택입니다. 전공에 있어서도 전공 필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전공이고요. 전공 선택 교과목은 4년 중에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은 이렇게 구별되고요. 이것도 홈페이지 자료에서 조금 더 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잘 학습 계획을 세워서 수강 신청을 했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성적이겠죠. 우리 대학은 성적은 총 9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에서 낙제인 F까지 9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평양 평균은 4.5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읽어보시는데요. 4번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에 있어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5주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주에서 한 교과목을 2회, 주 2회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총 30회 수업이 되겠죠. 15주 강의의 30회 수업에서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중간에 과제도 많이 잘 냈고 뭐 시험도 잘 본 것 같은데 F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출석 의무제의 제도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석이라고 하는 건 부득이하게 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다거나 코로나 의심 환자랑 접촉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거나 하면 그거는 출석 인정을 받아서 출석으로 다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무단 결석, 어떠한 연락도 없이 그냥 내가 몸이 아프고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그냥 결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업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그 이전에 아무리 학습 활동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F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 출석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아시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했을 때는 출석 체크가 가능한데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것도 다 공지사항에 알려져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경우에 실시간 화상이면은 바로 대면처럼 출석 체크를 하실 거고요. 교수님들께서 이론 강의를 저장으로 녹화를 하셔서 어느 기간까지 보거라라고 했을 때 그 기간 안에 보지 않고 이후에 보면 지각, 그리고 훨씬 더 지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봐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도 그 이후에 봤다라고 하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수업을 혼합할 때 실석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잘 아시고 반드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요건입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학과별로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또 교양으로 들어야 하는 그 학점, 그리고 전공으로 최소한 얼마 정도로 들어야 한다, 이런 안내들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큰 들어야 되는 학점에 대한 안내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은 1학년이니까 그 주어진 기간 내에 잘 수업을 듣고 잘 한다라면 졸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과별로 단과대 소속별로 졸업에 대한 요건들이 상이하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과의 조교 선생님이나 학과 행정 선생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졸업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교양에서 어떤 것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교양의 영역별로 필수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이고요. 한 번씩 그 단과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과목으로는 5개 과목인데요. 1학년이라고 해서 사실은 반드시 1학년 때, 네 맞습니다. 1학년 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과목은 사실은 1학기, 2학기 항시 개설이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1학년 때 여러 가지 학업 계획으로 인해서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4년 안에 반드시 들으셔야 할 교양 필수 과목 5과목을 안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별로 전공 필수, 전공 선택들은 내 학과에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학과, 어느 학년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21학번 학생들에게도 5개의 교양 필수 과목, 요거는 잘 인지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고 들으시고요. 혹여라도 이걸 F가 나왔다, 그러니까 낙제했다, 반드시 재수강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학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휴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휴학은 늘 학기 시작 전에 휴학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1학기는 3월 2일에 시작하죠. 그래서 2월 달에 휴학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2학기는 통상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이 휴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기 중에 휴학을 하는 건 군입 휴학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를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입영 날짜, 입대 날짜가 나왔는데 그게 학기 중이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학기 중에라도 군입 휴학은 허락합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 휴학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휴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과 8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복학도 학기 시작 전에 복학 신청을 해야지 재학생 신분이 되어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복학도 2월과 8월에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 홈페이지에서 휴학 관련 안내, 복학 관련 안내를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혹시라도 성인이 돼서 봤더니 내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가 예전에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잘못되었다던가 한자가 이제 보니 다른 뜻이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던가 할 때는 학적 정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학적 정정을 해야 될 경우는 문의해 주시고 학적 정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사제도 중에서 전과제도입니다. 광운대학교에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전공을 선택해서 왔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나하고 이 전공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전과 신청이 가능하고요. 1학년 잘 참고 다녔는데 2학년까지 다녀봤는데도 역시나 나하고 전공이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전공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학년 마쳤을 때 3학년 올라갈 때 또 한 번 전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학년 전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1학년, 2학년 수료해야 하는 학점은 다 맞추셔야 하고요. 그 성적 기준이 1학년에서 2학년 전과 신청을 할 때 1학년 동안 내가 이수했던 교과목의 성적 기준은 4.5 만점에서 3.0 이상이 되어야지 전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렇게 전과 제도도 2학년, 3학년 전과 제도가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21학번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학년, 3학년까지 마쳤는데도 이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과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4학년까지 전과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입학해서 졸업에 대한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안내를 해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 안내해드린 걸로 학생들이 다 이해는 못할 겁니다. 근데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사실 키워드를 예를 들어 휴학이다라고 하면 공지사항의 키워드를 휴학을 쳐봐도 휴학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해서 학과의 선배님들 굉장히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학과의 조교 선생님들, 행정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많이 의논하시고 상담하셔서 학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학생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정말 학사 관련 수강실 정보가 정말 많은데요. 신입생 여러분은 혹시 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숙지했다고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일단 좀 확인하시고 이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신입생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로 오시면은 안내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서 국제교류팀 한선혜 계장님께서 우리 그 학생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교환학생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교환학생 파견 및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선혜 계장이라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개요와 파견 인원을 설명드리고 교류대학 리스트, 선발 및 파견 정보, 소요 경비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발 절차와 문의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광운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한 후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돼서 교환학생이 가더라도 추가 학기를 다니지 않고 제때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이 지원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2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학년이 되면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적부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학적부 성적은 F학점 등을 모두 포함한 성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학사 경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중에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 한 학기 파견만 받는 경우에는 1년 파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파견하는 교환학생 인원입니다. 보통 1년에 100명 정도를 파견하는데요. 교환학생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다음으로 광운대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대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칸소대, 퍼듀대 등 5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유럽을 보시면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7개의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태국 등 5개 교, 중국은 14개 교, 일본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대학별 선발 인원 및 선발에 필요한 언어 조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지원 전공을 제한한 학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핀란드 탐페르 대학은 공학 계열과 경영학부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교에 개설된 전공 과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들이 파견되면 들을 수 있는 전공이 없어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마다 파견 인원도 다양한데요. 여기 인원은 올해 기준 인원으로 매년 약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대학은 교환학생에 파견되면 모두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교환학생 지원 전에 여기 표시된 언어 요건 이상의 성적을 갖춰 놓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및 일본 대학의 파견 조건입니다. 중국 대학에 파견되면 중국어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HSK 성적이 있으면 교환학생 합격에 유리합니다. 중국 대학의 경우 HSK 성적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통 HSK 4급이 있어야 원하는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의 경우에도 파견되면 일본어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일본 대학의 경우 JLPT 성적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대학입니다. 아시아 대학들도 파견되어 영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언어 성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교환학생 소요 경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에 파견되면 상대교 등록금, 기숙사비, 기타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광운대 등록금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학교 등록금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기당 5,000불에서 14,000불까지 다양합니다. 미국 학교를 제외한 유럽, 아시아, 중국, 일본 대학에 파견되면 광운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상대 학교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광운대 등록금, 기숙사비, 기타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은 크게 3번 모집합니다. 2학기에 파견하는 교환학생은 3월과 4월에 모집하고 다음에 1학기에 파견하는 교환학생은 9월에 모집합니다. 3월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대학 파견 교환학생을 모집하고 4월에는 중국 대학 파견 교환학생을 모집합니다. 3, 4월에 모집한 교환학생은 같은 해 9월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일본 대학 파견 교환학생을 모집합니다. 9월에 모집한 학생은 다음 해 4월에 파견됩니다. 나라별로 1년에 한 번만 모집하므로 미리 지원 자격을 맞춰 준비를 해두어야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교환학생에 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하는데 면접 전형 때는 외국어 인터뷰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을 한 뒤에는 상대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비자 등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면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내년 모집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신입생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러한 거에 한번 도전해 보셔서 학교 다니면서 또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도서관 정은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찾게 될 우리 대학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도서관 정은진입니다. 네, 지금 자료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방금 처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 학과 수업 이외의 시간을 아마 가장 많이 도서관에서 보내게 되실 겁니다. 제가 10분 남짓 짧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내용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나 본데요. 네, 잠깐 뭐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화면 없이 해요?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아이고, 안 보면. 그래요? 네. 네, 지금 자료 준비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말씀 미리 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 중앙도서관 시설 아마 궁금하실 텐데 시설 사진과 이제 운영 시간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 학생증 아까 교육지원팀 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필요하고 그게 없더라도 이제 모바일 이용증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모바일 이용증은 저희 네. 진행하면 될까요? 네네. 네, 이제 자료가 떠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설 그리고 운영 시간 안내 그리고 모바일 이용증 이용 방법, 대출 및 반납 그리고 검색 방법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은 80주년 기념관 건물 로비층이라고 부르고 있는 1층과 그다음에 1층 두 개 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사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층에 있는 자연과학 자료실이고요. 이렇게 많은 장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 보시면 취업 자료랑 연속 간행물이라고 해서 잡지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집현전 공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4인, 6인, 10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1층에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1자유열람실은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는 열람실과 이제 그냥 일반 책상으로 구성된 열람실이 혼합되어 있고 오픈 열람실은 지금 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긴 로비층에 있는 공간이고요. 인문과학 자료실이고 신간자료 베스트셀러 존이라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어떤 공간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는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룸이고 오른쪽은 이용자 교육실이라고 해서 저희 도서관 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지며 그게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PC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도서관 내부에서 DVD를 빌려서 여기서 2인이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로비층에 위치해 있는 2.3 자유열람실입니다. 네, 실별 운영 시간 설명드리면요. 현재는 저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자료실과 열람실 운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평소에 여는 시간을 안내드리면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평일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12시, 방학 중에는 평일만 9시부터 5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열람실은 로비층에 있는 자유열람실은 매일 365일 저희가 개방하고 있고요. 1층에 있는 열람실은 매일 6시부터 11시, 그리고 집현전도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료실에 직접 들어와서 책을 찾지는 못하시고, 열람실도 2, 3열람실 3분의 1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모바일 이용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카드 학생증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입니다. 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을 검색하시면 이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학부생 선택하시고 학번 10자리, 다음 주에 발급받는 10자리 넣으시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 6자리를 넣으시면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QR코드를 통해서 출입, 그리고 도서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증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본인 정보가 뜰 거고요. 이런 메뉴를 통해서 도서관 출입, 그리고 책 빌리는 거 모두 가능하니까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최대 1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한 번 빌렸을 때 2주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해서 여러분들 대출 연장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실 경우에는 한 권당 100원씩 부과되니까 요거 돈이 안 붙도록 제때 잘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은 이제 저희 도서관 자료 검색하시고 자료실로 이동하셔서 이제 데스크에서 대출하시거나 사진으로 보이시는 대출 반납기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반납의 경우에도 이제 데스크에서 직접 하시거나 기계로 하시거나 이런, 여러분들 수업을 만약에 찬빛관, 한울관에서 많이 들으실 경우에는 거기 로비에 있는 반납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에도 이런 반납함을 통해서는 반납이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주소는 저기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반드시 로그인을 하시고 이용하라는 거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광운대 구성원이라는 인증을 받고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여기 보이는 이제 메인 검색창에서 가능하시고요. 예시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소장 자료들, 이제 학술 자료들 검색이 한꺼번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책이 있을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선택해 보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해당 책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 책을 빌릴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서 상태가 대출이 가능하면 책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이고요. 자료실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청구 기호를 통해서 이제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요. 저 정보가 이제 이 책이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통해서 이제 책을 찾을 수 있고요. 이용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오셔서 꼭 방문해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가 배열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 도서관에는 이제 책 이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닝 강좌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마 들으실 토익 강좌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이러닝 이제 컨텐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커스 토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주고 원래는 봐야 되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공짜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에도 취업이랑 공무원 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추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도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조금 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OT 학기제에서도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서관, 광운대학교 도서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시설 역시에서는 거의 최첨단의 시설을 갖고 있는 거고, 국내 어디에 내놔도 손색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상담센터 이영주 계장님께서 학생 상담센터 이용 안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전임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형주 상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고 계시죠? 네, 2년 전에만 해도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호소를 했는데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그러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소개를 할 텐데요.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혹시 어떤 신호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많이 떨립니다. 한 가지로는 여러분들 만나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이 말이 잘 전달될까 하는 어떤 걱정들, 뭐 이런 마음의 신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 생활 하시면서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많이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느라 내 마음이,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고 지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스트레스가 있나요? 그냥 행복한가요? 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때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고민들이에요. 성적에 맞춰서 학교에 왔는데 이 과가 과연 나랑 잘 맞는 학과일까? 나 친구랑 좀 잘 사귀어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가는데 왜 쟤는 나한테 오지 않지? 이 학과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선배들은 정말 잘 취업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연애하고 싶은 대상을 만났는데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일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냥 20살 됐으니까, 이제 20대니까 술이나 마셔야지. 또는 그냥 다른 일도 힘든데 그냥 지나갈래. 지나갔더니 좀 괜찮네. 잠잤더니 괜찮네. 이렇게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그 마음의 미묘한 불편함들이 마음에 남아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힘든 사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에서 좀 어렵다는 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힘든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걸 알아채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생상담센터는 이렇게 대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고민들을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해결하고 나눔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을 돕는 기관입니다. 네, 이렇게 문을 열면 학생상담센터에 여러 상담 선생님들이 있고 전임 상담사 3명 그리고 요일별로 나오시는 전문 상담사 5분 해서 총 8명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1대1로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현실적 문제를 돕는 조력하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50분 상담이 진행됩니다. 어떨 때 상담을 받는 걸까요? 정해진 주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고민될 때 오는 기관은 아닐 수 있고요. 내 성격에 좀 불만이 많아요. 나 왜 이렇게 소심하지? 좀 나서고 싶은데, 나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여러분들의 성격에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좀 나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싶어 할 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이 낯설고 적응이 어려울 때 그때도 갈 수 있고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죠? 내 심리적 고민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 그리고 내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상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만 알 수 있을까요? 네, 실제 객관적으로 지표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심리 검사가 있고,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것에 대해서 해석 상담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는 성격 검사와 진로 검사가 있고, 이 검사들은 여러분들이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진행될 수 있냐고요? 네, 지금 전면 온라인 심리검사, 전면 온라인 화상상담의 형태로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집단 상담은 학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되는데요. 집단 상담은 1대1로 하는 상담과 달리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우리 학우들이 한 8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집단 상담도 역시 화상으로 모두 다 진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있어요.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거 비밀 보장이 되나요? 네, 학과에 알려질까 봐, 친구가 알게 될까 봐 걱정돼요. 네, 비밀 보장은 상담사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또 다녀왔다는 사실조차 모두 다 비밀 유지가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원칙 하나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해가 있을 경우를 예상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외적일 수 있는데, 그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비밀 보장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용이 드냐고요? 네, 광운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만 상담을 받냐고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도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는 것은 성장 지향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담에 의지하다 보면 너무 약해지지 않을까요? 고민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 상담은 이제 해결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나중에 비슷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약해진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초록창에 검색하셔도 바로 검색이 됩니다.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따라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성폭력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나 또는 신고 접수 사건을 처리해야 될 때도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홈페이지의 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세요. 네, 마스크를 쓰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숨이 많이 막혀서 지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나 조금 힘들고 고민이 있어요 할 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에 있다. 예, 요거를 기억하시면 오늘 잘 들으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뭐 상담 이런 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예, 학생들도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셔서 상담하시면은 많은 학교생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대학의 기숙사 생활관에 관해서 김내호 선생님께서 생활관 이용 안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활관 운영팀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광운대학교 행복기숙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행복기숙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행복기숙사는 기존 민자기숙사의 높은 기숙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건립된 기숙사를 말합니다. 현재 운영은 광운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남학생 633명, 여학생 344명, 총 977명이 수용 가능하며 장애인실 5실을 제외한 모든 호실은 2인 1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실엔 책장, 침대, 옷장, 수납장, 신발장이 비치되어 있고요. 개별 화장실과 샤워 부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내 편의시설로는 공동 취사실, 체력 단련실, 세탁 다림실, 세미나실, 편의점, 무인 복합기, 무인 세탁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보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24시간 보안사관을 운영하여 안내 데스크에 사감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약 120여 개의 CCTV가 기숙사 곳곳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출입카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숙사 출입 시에는 기숙사에서 제공한 개인 카드가 있어야만 건물 및 호실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코로나19 관련일 텐데요. 저희 기숙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숙사 주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자 발열을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소독업체를 통하여 연 6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숙사 내 주요 지점은 자체 소독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 공용 공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사실, 세탁실 등에는 플라즈마 소독기를 설치하였고 기숙사 주요 지점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저희 행복 기숙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세부 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있는 생활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행복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입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자료가 다 준비됐는데 좀 이게 진행이 좀 부드럽지 못했네요. 아무튼 기숙사의 시설은 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환경 좋고요.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부대 시설들이 있어서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 중에 지방이나 아니면 원거리로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신청하여서 이용을 한다면은 아주 좋은 대학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광운대학교의 주요 기관들에 대한 소개에 대한 업무는 좀 끝났습니다. 이제 신입생 여러분이 알아야 또 기타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동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페이지에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주요 이런 기관들 외에 광운대학교에는 국제교육원, 그다음에 학생군사교육단, 중앙동아리, 광운대학교 홍보대사 비마랑, 비마응원당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한번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께 쏟아내었는데요. 아까 어떤 선생님 한 분께서 얘기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다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광운대학교의 이러한 시설들, 이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구나만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학교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시설로 가시면은
전문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